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 짤방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인지 송혜교 씨가 주연으로 연기한 더 글로리 짤방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짤방으로 짧게 이제 몇 번을 보다가 결국 긴 요약본으로 더 글로리 시즌 1을 전부 보게 되었는데요. 임지연님 뿐만 아니라 박성훈 배우님 등 그 악역 4인방도 연기를 너무 잘하고 아역들도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제가 정말 몰입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소재가 학교 폭력이다 보니까 아역들이 너무 잔인한 연기를 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학교 폭력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송혜교는 왜 선생님이 되어서 복수를 하려고 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혜교가 연기한 문동은은 임지연이 연기한 이현진 패거리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하고 그 수하에 있는 그 남학생들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렇게 학교 폭력을 참다 못한 문동은이 양호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용기를 내서 직접 경찰서로 달려가서 학교 폭력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부유하고 힘있는 집안의 자제들인 이현진, 전재준 등은 부모가 경찰에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조금 이게 드라마긴 하지만 배경이 또 지방으로 나오기도 하긴 하는데요. 요즘도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가능한지는 좀 의문이에요. 문동은이 학교 폭력으로 당한 것이 고데기로 살을 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몸 그 팔, 다리에 화상 자국이 있고 한데, 그리고 이런 화상 자국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돈으로 단순 무마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찌됐든 이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힘 있는 집이라서 돈으로 그런 부분을 무마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그런 부분들을 묵과해서 넘어갔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드라마에선 나오기는 합니다. 그 학교 폭력을 저지른 이 아이들이 고등학생으로 나오는데요. 고등학생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우리가 이번에 소년심판 이런 또 김혜수님 주연의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런 형사 미성년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면 형법상 또는 소년 재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죄명은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뿐만 아니라 폭처법상 가중처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죄들은 굉장히 중해서 상해죄 공소시효는 7년, 또 지금 송혜교가 당한 그런 화상자국 이런 건 굉장히 중상해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중상해죄 공소시효 10년 등으로 굉장히 길어요. 공소시효 자체가. 그러면 만약 문동은이 17세에 이러한 범죄를 당했다면 27세까지 고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살아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고요. 행정적으로는 사안조사, 긴급조치로서 서면 사과, 요거는 가벼울 때 그렇겠죠. 그리고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명령, 학교에서 봉사활동, 그리고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분리를 위하여 출석 정지 등의 조치,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이렇게 다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동은의 경우에도 어른이 되어서 이제 학생 때는 힘도 약하고 몰랐겠지만 어른이 되어서 위와 같은 범죄를 신고해서 학폭 패거리들을 처벌받게 할 수도 있었겠는데요. 그래도 그 드라마 중간에 그런 신고를 못하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되는 것이 중간에 보면 문동은의 어머니가 그 송혜교의 어머니인 거죠. 송혜교 아역의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 문동은은 사실 부모의 보호도 없이 그 모텔의 그 달방에 사는 그런 처지였는데요. 어머니가 나타나서 친모가 나타나서 그 학폭 패거리 부모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해줍니다. 이 어머니가 친권이 있는 이상 합의의 효력이 있어서 문동은이 성인이 되어서도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동은은 선생님이 되어서 이현진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의 선생님으로
이제 부임을 받아서 이현진을 압박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단순히 선생님이 된다고 해서 그게 복수가 되거나 뭐 압박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문동은의 복수의 완성은 이현진이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그 자녀가 이러한 엄마의 범죄 사실을 모두 알게 돼서 부모 대접을 못 받는 또는 그 자녀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런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으로 짜여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동은이 죄 없는 이현진의 딸을 해칠 것 같진 않고요. 그러면 너무 또 잔인해지잖아요, 드라마가. 않고 딸에게 엄마의 그런 치부를 드러내서 엄마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딸과 그런 예전 같은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아닌 것으로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시즌2가 아직 안 나와서 저도 결론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또 손명호가 지금 결론을 아시는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좋을 수 있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현진은 그 조력자인 손명호나 뭐 전재준을 죽이거나 협박을 하거나 해서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문동은 입장에서는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고요. 왜냐면 또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기소가 돼서 또 중범죄 뭐 살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진짜 뭐 사회적 매장이 아니라 진짜 깜방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고 우리가 또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이 혹시나 학교 폭력을 당하고 오진 않았을까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조치도 가능하고 형사적인 고소도 당연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 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경우에 자녀가 형사 미성년자라서 그 친권자인 부모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아이의 치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부모의 위자료까지 받아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피해자 학생들 또는 피해자의 부모님들은 속으로 끙끙 앓지만 마시고 좀 법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소시효 또 형사적인 책임을 떠나서 학교 폭력에 의한 그런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평생 가잖아요. 평생 그런 기억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혜교의 경우에도 그 학교 폭력 당할 때 그 고데기 칙 하는 소리 때문에 칙 하는 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기절할 것 같은 그런 공황장애 증상을 막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게 정말 가볍지 않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약 지나서 형사적인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시대가 이제 도래됐다. 또 이런 부분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또 잘 나가다가 학교폭력 미투로 인해서 갑자기 또 뭐 매장당하고 이런 경우가 또 있었죠. 저도 지금 시즌2의 그 결말이, 더 글로리 시즌2 결말이 굉장히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학교 폭력이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또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교육을 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